장수연은 서울에서 가장 성공한 부동산 재벌 중 한 명으로 차가운 성격과 잔인한 사업 전략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가 이끄는 회사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을 넘어 서울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현재 그는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인 서울 럭셔리 디스트릭트를 준비 중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오래된 전통 상권과 주택가를 고급 상업지역으로 재개발하는 것으로 그의 이름을 역사에 남길 기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예상치 못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기자들은 이미 몇몇 소상공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반대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수연은 이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항상 자신의 계획을 믿었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조차도 부담스럽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기 위한 구급 갈라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수연은 회사 임원들과 투자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며 자신의 비전을 강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의 개인 비서인 유진은 중요한 초대장 하나를 실수로 잘못 전달했다. 초대장을 받은 이는 다름 아닌 수연의 가정부 김지은이었다. 평소 소심하고 눈에 띄지 않던 그녀는 이 초대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게 뭐죠? 그녀가 물었다. 갈라 행사 초대장입니다. 수연 회장님이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유진은 그녀의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사실 수연은 바쁜 와중에 초대장 명단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지은이 어떻게 그 명단에 포함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렇게 지은은 고급 드레스를 빌려 입고 행사장에 도착했다. 웅장한 호텔 로비와 화려한 조명 아래 그녀는 다른 손님들과 완전히 어울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락했다. 수연 역시 그녀를 보고 당황했다. 그는 그녀가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그걸 물어볼 시간도 없었다. 그는 곧이어 있을 연설을 준비하며 행사장의 분위기를 조율하고 있었다. 행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투자자 중 한 명이 수연에게 다가와 프로젝트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장 회장님, 이 프로젝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게 될지 알고 계십니까? 기자들이 귀를 쫑긋 세우며 관심을 보였다. 상황이 점점 불편해지는 가운데 지은은 무언가를 깨닫고 용기를 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은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연은 당황했지만 그녀의 행동을 막을 틈도 없었다. 지은은 간단한 말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몇몇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전달했다. 그녀는 그들이 어떤 삶을 잃게 되는지, 그리고 왜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돈벌이로 끝나선 안 되는지 설명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은 한동안 침묵을 불러왔다. 기자들이 일제히 그녀를 촬영하며 메모를 했다. 수연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이 상황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파장을 미칠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대답도 하지 못했다. 행사가 끝난 후 그는 그녀를 따로 불렀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수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화가 나 있었다. 그의 이미지는 무너지고 있었고 모든 것은 그녀로부터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언론들은 갈라 행사에서의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그녀를 서민의 목소리로 칭송하며 수연의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졌다. 투자자들은 점점 신뢰를 잃어갔고 회사의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다. 수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경질적으로 뉴스를 보며 자제력을 잃고 소리쳤다. 그는 자신이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항상 옳은 일을 한다고 믿어왔고 자신의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지은의 진심 어린 말이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그녀를 남긴 것 같았다. 그날 저녁, 그는 혼자 남아 한숨을 내쉬며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어둠에 휩싸인 듯했다. 한편 지은은 자신이 어떤 후폭풍을 불러일으켰는지 모른 채
자신의 작은 방에서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이제 수연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의 다음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잠수연은 분노와 좌절로 가득 찬 상태에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하루 종일 전화가 울렸고 투자자들과 기자들의 끊임없는 질문에 그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온 제국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무엇보다 그를 괴롭게 만든 것은 김지은이었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행동이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이었다고 그는 생각했다. 지은 씨, 내 방으로 오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고 있었기에 똑바로 수연을 마주 보았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말끝마다 분노가 서려 있었다. 당신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 프로젝트를 위해 일해왔는지 아나요?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까? 내 이름, 내 평판, 내 모든 것이 달려있는 일이었어요. 지은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그가 느끼는 무게를 이해하려 했지만 동시에 그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알리고 싶었다. 회장님, 제 의도는 당신을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무시할 순 없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필요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수연은 그녀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수천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거예요. 당신이 본 것은 단지 일부일 뿐입니다. 지은은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수천 명 중 몇몇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지 않나요? 수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의 말이 진실임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그는 대화를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이 대화는 그의 생각보다 더 오래 남을 것 같았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기자들은 계속해서 프로젝트에 대해 파고들었고 투자자들은 점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회사의 주가는 급격히 하락했고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조차 그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그의 동생 장현수는 오랜만에 그를 찾아왔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관계가 소원해져 있었다. 수연이 아버지처럼 강하고 냉정한 사람이 되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현수는 반대로 따뜻하고 인간적인 접근을 선호하며 수연의 방식에 대해 항상 비판적이었다. 형, 이제 그만할 때도 됐어. 현수는 조용히 말했다. 형이 하는 일이 전부 형 자신을 위해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 내가 모든 걸 포기하라는 말이야. 수연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형이 만든 이 회사, 이 프로젝트, 모두 다 형을 위한 거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사람들을 위한 거라면 그들에게 무엇이 좋은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현수의 말은 수연의 마음을 찌르는 듯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동생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기엔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 와중에 그는 지은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가정부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그가 삶에서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을 흔들어 놓았다. 그녀의 말과 행동은 단순히 비판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것을 깨닫게 만드는 계기처럼 느껴졌다. 하루는 그녀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수연은 그녀에게 더 직접적으로 묻고 싶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훈 씨,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했던 거죠?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람들 이야기를 전하려 했던 거예요? 지훈은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다. 회장님, 저는 제 가족이 이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족은 작은 빵집을 운영했어요. 하지만 대형 프로젝트 때문에 가게를 잃었죠.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말은 수연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그 역시 가난했던 시절, 아버지의 잔인한 방식으로 가족을 지탱하려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무언가 변화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연은 점점 더 그녀의 말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고민은 그를 더 복잡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을 지키는 것과 사람들을 돕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그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했다. 자신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음을 깨달으면서도 그 선택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는 아직 모른 채로 장수연은 더 이상 상황을 회피할 수 없었다. 그는 회사 내에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대중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가장 신뢰했던 동료들조차 등을 돌리고 있었다.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철수하고 있었고 그의 프로젝트는 점점 실패로 치닫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PR팀에서 한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회장님,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직접 현장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면 대중의 반발을 줄이고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반발했다. 내가 왜 그들과 직접 만나야 합니까?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자존심이 상했지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행동에 나서야 했다. 그래서 그는 서울 럭스 디스트릭트의 개발 지역으로 직접 가기로 결심했다. 수연은 자신의 구급 차량 대신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렌터카를 타고 지역으로 향했다. 그의 곁에는 예상 밖으로 김지은이 동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침묵을 지켰지만 수연은 그녀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그에게 묘한 불편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안정감을 주기도 했다. 지역에 도착하자 그는 익숙하지 않은 광경에 놀랐다. 오래된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은 이제 그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세계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곳의 사람들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주민들은 그를 보고 놀랐다. 일부는 그를 비난하는 눈초리를 보냈고 일부는 아예 무시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그는 이를 견뎌야 했다. 그는 지훈의 조언에 따라 조심스럽게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저는 이 지역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말했다. 한 주민이 그에게 말했다. 듣고 싶다니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죠? 이미 우리 삶은 망가졌어요. 당신 때문에요. 그 말에 수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 주민의 고통과 분노를 이해하려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다. 그러나 지은은 그의 옆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주민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는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다. 수연은 그녀의 행동을 보며 놀랐다. 그녀는 단순히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했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려 했다. 그것은 그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곱씹으며 자신이 왜 그렇게 냉정한 사람이 되었는지 생각했다. 어릴 적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강하게 살아남는 법을 가르쳤다. 약해지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했다. 그는 그 교훈을 평생 동안 지켜왔고 그 결과 지금의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문득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다음 날 그는 다시 주민들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진심을 담으려 노력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프로젝트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점점 더 깨닫게 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한 선택이 단순히 사업적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망칠 수 있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그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사람들은 완벽한 답을 바라지 않아요.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목소리가 들리길 원할 뿐이에요. 그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수연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자신이 항상 정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할 용기를 얻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을 지키고 싶었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고 있었다. 이제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의 다음 행동이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열쇠가 될 것이었다. 장수연은 점점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게 되었다. 주민들과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가 매일 쌓아온 성공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되었는지 고민했지만 그 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창문 밖으로 바쁜 골목길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곳에는 여전히 일상적인 삶을 이어가는 주민들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는 그들이 곧 이곳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날 오후, 그는 김지은과 함께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지은은 여전히 그의 곁에서 조용히 그를 돕고 있었다. 그녀는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고, 이는 수연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날 그들은 한 주민의 집을 방문했다. 그곳에는 나이가 지긋한 부부가 살고 있었고, 그들의 집은 낡았지만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 집은 40년 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자식들을 키우고 손주들도 이곳에서 놀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죠. 할머니는 차를 따라주며 덧붙였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하라고 하면 가야겠지요. 하지만 이 집이 우리 삶의 전부였다는 것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연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이 부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더 뼈저리게 느꼈다. 그날 저녁, 그는 지은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지은은 그의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회장님,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 마음에 남으셨지?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남았어.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 프로젝트를 멈춘다고 해도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닐 테니까?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맞아요.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회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진심이에요. 그리고 그 진심이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수연은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그동안 간과했던 진실에 있는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다. 다음 날, 그는 주민들과 더 깊이 소통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은의 도움을 받아 주민 회의에 참석했다. 처음에는 그를 경계하던 주민들도 그의 진지한 태도와 변화된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점, 그리고 이곳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성공만을 생각했지만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것이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에 주민들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몇몇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다른 몇몇은 그의 진심을 느끼는 듯했다. 특히 지은이 그 곁에서 함께 서 있었기에 그 진심이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았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소녀가 수연에게 다가왔다. 아저씨, 우리 동네 정말 없어지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이 여기 있어요. 그녀의 말에 수연은 다시 한번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했다. 아저씨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게.
약속할게. 며칠 후 수연은 회사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단순히 중단하거나 강행하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임원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지역 주민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해요. 그들이 이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합시다. 그의 말에 일부 임원들은 반대했지만 수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느낀 것을 바탕으로 확고한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그는 이 결정을 통해 자신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했다. 지우는 그의 곁에서 여전히 그를 응원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의 진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그 과정에서 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수연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으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더 많은 부절에 직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만큼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장수연은 서울 럭스 디스트릭트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좌절과 마주해야 했다. 회사 내부에서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일부 임원들은 프로젝트를 고급 상업 지역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주민들과의 협력이라는 그의 계획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회장님, 우리는 이미 이 프로젝트에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우리 회사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 임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수연은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굳건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처음으로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회사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투자자들은 그와의 계약을 철회했고 그의 개인적인 평판은 여전히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한편 김지연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수연을 돕고 있었다. 그녀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요구와 필요를 정리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를 수연에게 건넸다. 보고서에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안적인 개발 방안과 그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 이건 주민들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방향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수연은 그녀의 노력에 감탄했다. 그녀가 단순히 자신을 돕는 것을 넘어 진심으로 지역 성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보고서를 읽으며 그녀의 제안 중 일부가 매우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은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보고서를 받을 수도 없었겠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지은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건 제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죠. 하지만 그의 새로운 방향은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프로젝트 파트너였던 박동철 이사는 더 이상 수연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투자자들과 손잡고 수연을 밀어내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수연이 이를 알게 된 것은 한밤중에 그가 받은 익명의 이메일을 통해서였다. 회장님, 박 이사가 일부 투자자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리더십을 의심하고 프로젝트를 원래 방향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수연은 이메일을 읽으며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박동철이 가장 신뢰하던 동료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충돌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박 이사와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만남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박동철은 수연을 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당신은 이 프로젝트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동철 씨, 당신도 잘 알다시피 나는 우리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수연은 단호히 말했다.
우리가 주민들과 협력한다면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개발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이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가치는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 회사와 투자자들을 위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겁니다. 수연은 그와의 대화에서 그가 이미 등을 돌렸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이 싸움이 단순히 논리로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며칠 후 수연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대중 앞에서 자신이 이 프로젝트를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설명하며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지역 상회와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는 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더 이상 제 이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의 발표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일부는 그를 비난했지만 다른 일부는 그의 용기를 칭찬했다. 특히 주민들은 그의 진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노력에 감사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지음과 함께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은 씨,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신이 나를 도와준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입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회장님, 당신이 스스로 바뀌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한 건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수연은 그녀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겸손함과 진정성은 그를 다시 한번 감동시켰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서 점점 더 중요한 존재가 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 프로젝트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많은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욱 큰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의 발표 이후 그는 더 많은 도전과 반대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김지은이라는 믿음직한 동료와 함께 그 길에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장수연은 기자회견 이후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가 발표한 새로운 방향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여전히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더 컸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남은 의문이 있었다. 그는 과연 이 프로젝트가 정말로 지역 사회를 위한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자신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잃고 끝내 실패로 돌아가게 될지 불안했다. 회장님, 투자자들이 추가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재무 담당자가 말했다. 프로젝트의 새로운 방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만큼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고 있어요. 당신의 말대로라면 이 프로젝트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은 낮습니다.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투자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그는 항상 돈을 우선시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가 내린 결정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일주일 내내 관련 부서와 회의를 진행하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하지만 점점 상황은 그의 생각보다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연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큰 위기를 맞았다.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던 박동철 이사가 기업 내부의 기밀을 유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가 이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뿐만 아니라 외부의 중요한 내부 자료들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 이사는 그동안 수연과 함께 일하며 얻었던 신뢰를 완전히 깨뜨렸고 이제 그가 한 일은 회사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다. 회장님, 박 이사가 비밀리에 다른 투자자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우리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직원이 급히 보고했다. 수연은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한때 박동철을 믿고 있었고 그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함께 이끌어갈 동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배신에 직면한 수연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이 사건은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그는 즉시 박 이사를 불러 사실을 확인했다. 박동철은 차가운 얼굴로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끌어갈 길은 틀렸어요. 수연은 반 이사의 말에 분노를 느꼈지만 그 역시 더 이상 이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박 이사에게 회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그 순간 수연은 자신의 입장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느꼈다. 그의 동료이자 오랜 친구였던 박동철까지 떠나려는 상황에서 수연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선택을 해야 했다. 박 이사의 배신으로 인해 수연은 회사를 재정비해야 했다. 그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몇 명의 직원들을 모아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그 회의에서 그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원칙을 지키면서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몇몇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도 수연이 처한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결단력을 보고 다시 한번 그와 함께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수연은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진심으로 듣기 시작했다. 그는 지영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다시 만나며 그들의 요구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수렴했다. 지은은 여전히 그의 곁에서 큰 힘이 되어 주었고 그녀의 따뜻한 조언과 진심 어린 노력은 수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이제 그는 지은에게서만큼은 진정성 있는 의견을 듣고 싶었다. 지은 씨, 나는 여전히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요. 수연은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이 모든 게 정말로 맞는 방향인지 아니면 나 혼자만의 고집인 건지 모르겠어요. 지은은 수연의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회장님, 아무리 어려운 결정이라도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원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성공 아닐까요? 수연은 그녀의 말에 다시 한번 마음이 놓였다. 그는 그녀가 말한 대로 사람들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길을 더욱 확고히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시 한번 프로젝트의 방향을 수정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는 더욱 큰 도전에 직면해야 했다.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물러나고 있었고 일부 언론에서는 그가 프로젝트를 포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연은 더 이상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놓쳤던 중요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수연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그들의 의견을 더 철저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의 길을 찾으려 했다. 그 길이 정말로 바른 길인지 알 수 없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장수연은 자신의 결단에 대한 확신을 점점 더 굳건히 다져갔다. 그의 선택은 단순히 사업적인 승패를 넘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찰을 요구했다.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것들은 그의 시각을 완전히 바꿨고 이제 그는 자신의 경영 방침을 더 이상 기업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설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가 내린 결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프로젝트의 방향을 수정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연은 여전히 큰 저항에 직면해 있었다.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그를 의심하며 철수하려 했고 회사의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의 방향 전환을 더 이상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서 대중과 투자자들에게 확실히 알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회장님,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이번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발표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의 PR 담당자가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확실히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라는 점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날 기자회견에서 수연은 다시 한번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밝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한정된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가가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로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수연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진정한 가치 있는 개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물들이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수연의 발표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부 기자들은 여전히 그의 의도를 의심하며 반론을 제기했지만 많은 이들은 그의 진정성을 느끼고 그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주민들은 그의 변화를 직접 보고 있으며 그들이 기대하던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수연은 기자회견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갔다. 그는 주민들의 의견에 반영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그들이 원하는 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지은 역시 그의 곁에서 꾸준히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수연이 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민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며 그들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은의 따뜻한 태도와 진심은 주민들로 하여금 더욱 열린 마음으로 수연을 받아들이게 했다. 어느 날 수연은 지은과 함께 현장으로 나갔다. 그들은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인 지역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과거에는 이곳이 철거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수연은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느낄 수 있는 안락함과 자부심을 생각하며 그들이 이곳에서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욱 느꼈다. 이제는 우리가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걸 명확히 느끼고 있어요. 수연은 지은에게 말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는 그들이 먼저라는 마음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지은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그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변화를 필요로 하지만 그 변화를 누가 이끌어가는지가 중요하죠. 회장님이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낄 거예요. 그날 이후 수연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외부의 압박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니즈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사업적 이익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연은 예상치 못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다. 투자자들이 떠나면서 자금이 부족해졌고 이에 따라 일부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수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지만 여전히 그를 믿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적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그는 회의를 마친 후 다시 한번 프로젝트의 방향을 재정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단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시작한 이 변화가 결국에는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는 이 도전을 반드시 이겨내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큰 갈등이 있었다. 이 프로젝트가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실패로 돌아갈지에 대한 불안감은 그를 계속해서 괴롭혔다. 그러나 그는 이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이 길은 더 이상 단순한 사업적 선택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순간이었다. 장수연은 깊은 고뇌 속에 있었다. 그가 내린 결정을 믿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지만 프로젝트는 여전히 여러 도전과 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재정적인 압박이 여전히 그를 괴롭혔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을 다지고 있었다. 그날
그는 다시 한번 기자들과의 미팅을 진행했다. 이번 미팅은 그가 그동안 고민했던 결정을 발표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수연은 기자들 앞에서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신 대로 프로젝트의 방향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저는 제 방식대로 주민들과 협력하며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방향을 명확히 하고 그들과 진정으로 협력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자들의 눈빛이 집중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수연의 변화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다. 몇몇 기자는 그가 정말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지만 수연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이어서 말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성공적인 부동산 개발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는 그 누구보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최우선 목표였다. 그의 발표가 끝난 후 수연은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여러 질문을 차분하게 받아냈다. 그동안 겪은 어려움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결정을 고수하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받은 질문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수연은 그들에게 진심을 담아 답했다. 그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만 사고하지 않으며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전달하고 싶었다. 수연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그에게는 또 다른 큰 결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이번에 선택해야 할 것은 바로 다음 단계의 실행이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수집한 의견을 기반으로 실제로 어떻게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했다.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난관을 겪어온 만큼 이제는 자신이 이끌어가야 할 팀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찾아야 했다. 그는 지윤에게도 큰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주민들과의 신뢰를 다시 구축할 수 있을지를 제시해 주었다. 회장님, 중요한 건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더 이상 외부의 압박을 느끼지 않고 진심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죠. 지은의 말은 수연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그녀의 조언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실제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단지 건물의 주민이 아니라 그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를 공동으로 만들어가야 했다. 그의 생각은 점차 구체화되었고 이제는 단지 변화를 위한 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행동이 필요했다. 그는 주민들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역사회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할 준비를 했다. 그는 마침내 그가 처음으로 생각했던 상승하는 개발이란 목표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수연은 계속해서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해 나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비전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주민들과 협력하며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였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 깨닫게 되었다. 바로 책임감이었다.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로 인해 지나치게 자신에게만 집중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는 단지 그의 개인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가 이끌어가는 사회적 책임이기도 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수연은 지윤에게 말했다. 그동안 내가 놓쳤던 점들을 이제는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 나가야 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미래를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마음이 전달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봅시다.
이제 수연은 마침내 자신이 선택한 길이 맞았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이 프로젝트는 그의 경영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 나아갔다. 장수연은 이제 자신의 길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가 시작한 프로젝트는 단순히 사업적인 목표를 넘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로 바뀌었다. 그동안의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그는 점점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자신의 비전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수연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그들의 의견을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주민들은 그가 진심으로 그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며 점차 그에게 신뢰를 보냈고 이로 인해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여론은 점차 누그러졌다. 수연은 점차적으로 그들이 이 프로젝트를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날 수연은 지역 주민들과의 마지막 회의를 마친 후 프로젝트의 최종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는 그가 이전에 했던 모든 결정이 결실을 맺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는 그동안의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고 그가 제시한 비전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실 안에는 주민들과 함께 일해온 팀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선 희망과 기대가 엿보였다.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수연은 회의실에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이제 이 지역을 단순히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의 말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들에게는 수연의 말이 단순한 공허한 약속이 아닌 실제로 실현 가능한 목표로 다가왔다. 그들은 그동안 수연이 보여준 진정성과 노력 덕분에 그의 비전을 믿게 되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협력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수연은 다시 한번 혼자서 프로젝트를 되돌아보았다. 수많은 밤을 고요히 지나며 그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새겼다. 처음에는 단지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선택한 길은 그가 꿈꾸던 이상적인 미래를 향한 길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부동산 개발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리더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바라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고 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한 선택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가 이제껏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책임감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수연은 김지연에게도 고마움을 절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갈피를 잡지 못할 때마다 든든한 조언자 역할을 했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지은은 단순히 그의 직원이 아니라 그의 변화를 도운 중요한 동반자가 되었다. 수연은 그녀에게 말했다. 지은 씨, 당신 덕분에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지은은 수연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 믿었어요. 단지 그걸 발견할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죠. 앞으로 함께 더 나은 길을 걸어가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은 수연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더 이상 그가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자만하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진정으로 사람들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며칠 후, 수연은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첫 번째 단계를 착수하는 기념식을 준비했다. 그동안의 준비와 노력이 결실을 맺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주민들은 이 기념식에 초대되었고 수연은 그들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그동안의 어려움과 고난을 넘어서 이제 이 지역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은 우리가 함께 이뤄낸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며
우리는 이제 단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단순한 개발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수연은 그들의 응원과 믿음이 그의 길을 계속해서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을 느꼈다. 그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지만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님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기념식 이후 수연은 점차적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확장시켜 나갔다.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실현해 나가면서 수연은 사람들의 신뢰를 더욱 얻을 수 있었다. 그의 노력은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졌고 그의 이름은 이제 단지 사업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변화를 가져온 리더로 기억되기 시작했다.